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48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야구 승일패 적중 내역입니다.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와 배구 조합픽도 적중을 이어가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보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보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야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은 잭로그,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문동주입니다. 두산 잭로그는 올 시즌 18경기 5승 7패, 평균 자책점 3.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롯데전 선발 등판에서 8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전반기 마감 전 기분 좋은 선발승을 챙겼던 잭로그입니다. 다만 올 시즌 하나 상대로는 다소 고전했는데 3번의 하나전 등판에서 0승 2패,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제구가 흔들릴 때는 4사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편인 만큼 당일 제구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산은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는데 특히 후반기 재개 이후 SSG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전반기 막판의 상승세를 후반기에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용병 케이브는 용병답지 않은 특유의 허슬 플레이와 더불어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주포 양의지와 김재환 역시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준순과 오명진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최근 두산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하나 문동주에게 강했던 두산 타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문동주인데 문동주는 올 시즌 14경기 7승 3패, 평균 자책점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막바지 등판한 3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2.65를 기록하면서 전반기 마무리를 잘했던 문동주입니다. 다만 기복이 있는 편이고 특히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두산을 상대로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도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직전 KT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했는데 최근 9연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는 용병 리베라토를 정식 영입하면서 투타 균형 잡힌 전력을 갖췄습니다. 리그 타율 4위인 문현빈이 잭로그 상대로 7타수 4안타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선발 문동주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한화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은 원태인, 원정팀 SSG의 선발은 미치 화이트입니다. 삼성 원태인은 올 시즌 15경기 6승 3패, 평균 자책점 3.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키움전 패전 이후 오른쪽 등의 통증을 느꼈던 원태인인데 이후 1군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이번 SSG전 24일 만에 1군 선발 등판 복귀전을 갖게 됐습니다. 전반기는 확실히 원태인이라는 이름값에 비해 활약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고 두 번의 SSG전 등판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승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삼성은 후반기 첫 경기였던 직전 키움전 타선이 대폭발하면서 승리를 챙겼는데
이날 무려 홈런 7개를 기록하면서 전반기 막판 부진했던 흐름을 한번 끊었습니다. 특히 홈런 단독 선두인 용병 디아즈가 멀티 홈런, 구자욱과 김영우, 이재현과 같은 팀의 핵심 타자들이 홈런 맛을 본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선발 원태인이 부상 복귀 전이기 때문에 호투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직전 키움 전 타격감을 회복한 팀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의 SSG의 선발은 미치 화이트인데 화이트는 올 시즌 14경기 7승 3패,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앤더슨과 더불어 용병 원투펀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화이트고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도 2경기 0승 1패, 평균 자책점 0.82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결과가 아쉬웠을 뿐 피칭 내용은 상당히 좋았던 화이트입니다. 다만 화이트가 호투하고도 패전을 기록했을 정도로 올 시즌 SSG 타선은 팀 타율 9위, 득점권 타율은 꼴찌로 최악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주포 최정이 1할 때의 타율을 기록 중일 정도로 좀처럼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게다가 공수의 핵심인 주전 유격수 박성환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는 SSG고 용병 에레디아는 꾸준하게 안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장타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타선의 무게감은 현 시점 홈팀 삼성이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SG는 리그에서 불펜이 가장 강한 팀인 만큼 잘 쳐서 이기기보다는 잘 막아서 이기는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라일리 톰슨, 원정팀 KT의 선발은 고영표입니다. NC의 용병 에이스 라일리와 KT의 토종 에이스 고영표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닝 소화력이 있는 이닝 히터인데다가 퀄리티 스타트 머신들이기 때문에 한쪽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팽팽한 투수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NC 라일리는 올 시즌 KT 상대로 2경기 2승 0패, 평균 자책점 0.69와 더불어 피안타율 1할 7푼으로 KT 타선을 압도했고 KT 고영표도 올 시즌 NC 상대로 한 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1.29와 더불어 피안타율 1할 3푼으로 역시나 NC 타선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화요일 경기라 두 팀 모두 불펜이 총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득점 투수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기아의 선발은 제임스 네일, 원정팀 LG의 선발은 송승기입니다. 기아 네일은 올 시즌 18경기 5승 2패, 평균 자책점 2.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네일이지만 유독 네일이 등판하는 경기에서 타선의 득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18경기의 선발 등판에 13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고작 5승만을 기록 중인 네일인데 지난 7월 10일 하나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 7월 4일 롯데전도 역시나 6이닝 무실점 호투했지만 두 경기 모두 선발승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아는 직전 후반기 첫 경기였던 NC전에서 팀 타선의 핵심인 나성범과 김선빈이 복귀했고 공백이 길었지만 나성범이 4타수 2안타, 김선빈도 3타수 1안타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는 에이스 네일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송승기인데 송승기는 올 시즌 17경기 8승 5패, 평균 자책점 3.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까지 거론됐었던 송승기지만 6월 들어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전반기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기아 타선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었던 송승기인데 두 번의 기아전 등판에서 1승 0패를 기록 중이지만 평균 자책점이 11.05에 달하고 피안타율은 4할로 기아 타자들이 송승기를 잘 공략해 왔습니다. 특히 기아 최영우가 송승기 상대로 5타수 4안타, 2루타 2개를 기록 중이고 용병 위즈덤 역시 5타수 2안타 홈런 1개를 기록 중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송승기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라클란 웰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나균환입니다. 키움 웰스는 올 시즌 3경기에 1승 1패, 평균 자책점 3.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젠버그의 대체 선수로 영입된 웰스인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와는 첫 맞대결이 되겠고 앞서 등판한 3경기 모두 홈구장인 고척돔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돔구장 적응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게다가 키움은 직전 후반기 첫 경기였던 삼성전, 타격전 끝에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키움 역시 홈런 2개 포함 안타 13개, 10득점을 올리면서 타선의 타격감 자체는 좋았던 만큼 자신들이 강했던 롯데 나균환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나균환인데 나균환은 올 시즌 18경기 2승 6패, 평균 자책점 4.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 피안타율 2할 9푼 1리,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뜻하는 WHIP도 1.59에 달할 정도로 확실히 선발 투수로서의 안정감은 떨어지는 나균환입니다. 게다가 키움 상대로 한 경기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6.75, 피안타율 2할 9푼 4리로 고전했었고 지난 시즌 역시 두 번의 키움전에서 10.13의 ERA를 기록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움 타선이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선발 나균환이 흔들린다면 롯데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미치 켈러,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KC 마이즈입니다. 피츠버그 켈러는 올 시즌 20경기 3승 10패, 평균 자책점 3.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호투하고도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기록하거나 선발승을 챙기지 못한 경우가 빈번했던 미치 켈러입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피츠버그는 전체 30개 구단 중 팀 타율 28위를 기록 중이고 최근 12경기 기준 1승 11패, 이 구간 경기당 평균 득점이 1.92점일 정도로 처참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디트로이트전 역시 켈러의 호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잘 쳐서 이기기보다는 잘 막아서 경기를 잡는 플랜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KC 마이즈인데 마이즈는 올 시즌 16경기 9승 3패, 평균 자책점 3.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올스타전에도 참가했을 정도로 데뷔 5년차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마이즈입니다. 이미 올 시즌 6월 18일 피츠버거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2자책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팀의 성적이나 체급으로 봤을 때 원정팀 디트로이트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디트로이트 역시 최근 타선의 타격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켈러와 마이즈의 투수전 구도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에드워드 카브레라,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월요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 카브레라는 올 시즌 16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3.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4월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5월부터 폼이 올라온 카브레라고 6월과 7월에도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위가 좋은 투수기 때문에 소위 긁히는 날에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발 자원이고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마이애미는 6월 말에 8연승을 기록한 이후 확실히 타선의 타격감과 팀 전반적인 경기력이 올라왔는데
특히 팀 내 타율과 타점, 홈런 모두 1위를 기록 중인 카일 스타워스의 활약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선발 투수 카브레라가 버텨주는 가운데 타선에서 스타워스가 활약해준다면 마이애미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월요일 기준으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불펜데이 또는 대체 선발 자원의 등판이 유력한 날입니다. 샌디에이고는 불펜이 좋은 팀이고 지난 워싱턴과의 후반기 첫 3연전을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2승 1패, 위닝에 성공한 만큼 샌디에이고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 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크리스토퍼 산체스,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은 리처드 피치입니다. 필라델피아 산체스는 올 시즌 19경기 8승 2패, 평균 자책점 2.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1승을 찍은 데 이어 올 시즌 벌써 8승을 기록하면서 팀의 좌완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모습이고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올스타전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생겼을 정도로 올 시즌 올스타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산체스입니다.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유명한 산체스지만 6월부터 7월까지 워낙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는 확실히 산체스 쪽이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스턴 선발 리처드 피치는 데뷔 2년차 투수고 직전 콜로라도전에서 메이저리그 첫 선발승을 기록하긴 했지만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투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스턴은 전반기 막판 파죽의 10연승과 더불어 15경기 기준 13승 2패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살려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후반기 시작을 알렸던 컵스와의 직전 3연전에서 1승 2패를 거두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 투수의 퀄리티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은 맥스 슈어저, 원정팀 양키스의 선발은 캠 슐리틀러입니다. 데뷔 18년차 베테랑 중의 베테랑 투수와 이제 갓 데뷔한 루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슈어저는 직전 애슬레틱스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선발승을 기록했고 지난 7월 1일 양키스전 등판에서도 5이닝 2실점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노장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양키스 슐리틀러는 7월 10일 시애틀전을 통해 자신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전부터 첫 승을 신고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5.1이닝 동안 삼진을 7개 잡아내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피홈런 역시 2개나 기록하면서 장타 억제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월 초 두 팀의 4연전 맞대결에서 4번 모두 타격전을 벌인 끝에 토론토가 4연승, 수입을 달성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투수전보다는 타격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드류 라스무센, 원정팀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월요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템파베이 라스무센은 올 시즌 19경기 7승 5패, 평균 자책점 2.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등판한 3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기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올스타에도 뽑혔고 2022년 11승을 기록했을 때의 모습을 올 시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라스무센입니다. 화이트삭스가 직전 피츠버그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후반기 산뜻한 시작을 알렸지만 이번 경기 상대가 템파베이와 라스무센이라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템파베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애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은 제이콥 디그롬, 원정팀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월요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디그롬은 올 시즌 19경기 9승 2패, 평균 자책점 2.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만 하다면 언제나 지구 1선발 투수로 거론되는 디그롬인데 텍사스 이적 3년차 만에 제대로 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두 번의 애슬레틱스전 등판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1.5구로 호성적을 거뒀고 홈경기 등판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1.95로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이 디그롬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홈팀 텍사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텍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은 로건 길버트,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은 제이콥 미시오르스키입니다. 시애틀 길버트는 올 시즌 12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3.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데뷔 5년차를 맡고 있는 길버트고 2022년에 13승, 2023년 역시 13승을 기록하면서 팀의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과 올 시즌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홈경기 등판에서는 피안타율이 1할 3푼 8리1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통산 6타수 4안타, 홈런 2개로 강했던 크리스티안 옐리치와의 승부를 조심한다면 길버트가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 시애틀은 타격감이 살아났고 특히 올 시즌 홈런 38개로 양대리그 홈런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칼 랄리가 타선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최근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 미러키일지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은 제이콥 미시오르스키인데 미시오르스키는 올 시즌 막 데뷔한 루키고 5경기에 출전해 4승 1패, 기대 이상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유형이고 특히 지난 7월 9일 거함 LA 다저스를 상대로 3진 12개, 1실점만을 기록하면서 호투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내셔널리그 올스타에도 뽑히면서 데뷔 첫 해부터 놀라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미시오르스키이기 때문에 자신을 처음 상대해보는 시애틀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디백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은 프람보 발데스입니다. 애리조나 로드리게스는 올 시즌 16경기 3승 6패, 평균 자책점 5.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6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7월에 등판한 2경기에서 8.1이닝 13실점, 연달아 패전을 기록하면서 다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피안타율이 3할 1푼 1리, WHIP가 1.67에 달할 정도로 선발 투수로서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로드리게스고 특히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휴스턴의 작은 거인 호세 알투베에게 약했던 만큼 이번 휴스턴전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은 프람보 발데스인데 발데스는 올 시즌 19경기 10승 4패, 평균 자책점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 발데스가 등판한 경기에서 휴스턴이 12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발데스 등판 시 승률이 상당히 좋은 휴스턴입니다. 게다가 발데스는 애리조나 타선을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애리조나 타자들은 발데스 상대로 통산 56타수 8안타, 타율이 1할 4푼 3리1 정도로 발데스 공략에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 휴스턴은 제레미 페냐와 아이작 파레데스, 제이크 마이어스 등 핵심 타자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선발 투수의 안정감과 무게감 측면에서 발데스가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은 야마모토 요시노부,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시메온 우즈 리차드슨입니다. 다저스 야마모토는 올 시즌 19경기 8승 7패,
평균 자책점 2.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샌프란시스코전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쉽게 선발승을 챙기진 못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미러키전 등판에서 0.2이닝 만에 조기 강판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야마모토인데 직전 경기 호투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다저스는 직전 미러키와의 3연전을 홈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지난 7월 초 미러키 원정 3연패에 이어 올 시즌 미러키에게 6전 전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오타니가 꾸준하게 홈런을 기록 중이지만 아무래도 핵심 타자인 맥스 먼시의 공백이 큰 상황이고 무키 베츠와 프레디 프리먼의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저스 타선입니다. 최근 다저스의 불펜진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발 야마모토의 호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시메온 우즈 리차드슨인데 리차드슨은 올 시즌 15경기 5승 4패, 평균 자책점 3.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등판한 3경기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1.23을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은 우즈 리차드슨입니다.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본래 소용이 있는 편이고 이닝 소화력이 다소 아쉽지만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3승을 기록했고 팀의 4호 선발급 치고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투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다저스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리차드슨이 경기 초반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버텨준다면 미네소타가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다저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저스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48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